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OMC, GTC, 그리고 이제 낸드 포럼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하는 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소외된 섹터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 사이클이 좀 돌고 있어요. 소외된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본 섹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항공 섹터,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항공 섹터가 좀 소외됐던 이유들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 운임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자, 그동안에 리오프닝 이후에 항공 수요, 여행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전쳐지기 시작했고요. 자, 2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 불확실성이라는 건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고 있다는 것. 여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돼야 그 다음 대형사부터 LCC까지 줄서기가 좀 어느 정도 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공주가 좀 오를만 하면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유가죠. WTI 유가가 어느새 80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2월 초에 있었죠. 2월 초 72달러 정도에 움직였었는데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WTI 유가는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항공주가 소외됐던 이유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시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자, 1번 항공 운임 피크아웃 우려. 이걸 좀 유가와 엮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공 운임 피크아웃 우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항공 운임 피크아웃 우려는 딱히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수요는 언제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여행 수요, 보복 여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흘러봤을 때도요, 여행 수요는요, 정말 심각한 금융위기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은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 항공운임 피크아웃 우려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WTI 유가와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올라갈 때쯤 발목을 잡는 이유 바로 항공주의 연료로 이제 휘발유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WTI 유가 같은 경우에 80달러 전후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80달러, 81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상단으로 일단 정해 놓고 다시 내려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 볼게요. 60에서 70달러 중반이라면은 일단 항공사의 비용 마진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좋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WTI 유가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마진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 같은 고객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 억울한 측면도 될 것 같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항공사 운임 인하는요. WTI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피크아웃은 안 될 가능성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항공 섹터를 전반적으로 좀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늘어나는 시니어 계층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저출생과 관련한 이슈들이 되게 많죠. 인구 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늘어나고 있는 시니어 계층이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50대 은퇴 이후의 시니어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더 많은 수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 섹터를 우리가 볼 때 1, 3분기 성수기, 2, 4분기 비수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비수기에 시니어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1, 2, 3, 4분기 극심하게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항공 섹터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시니어 계층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어디 여행을 가는지 이 노선을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항공주 투자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성호의 숨은 주식 찾기는 항공 섹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